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어른 되고 나니까 계속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네. 숙명을 타고 나신 여러분 여러분을 안타깝습니다. 돕기 위해서 네. 저희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오늘은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사실은 이건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배워지면 이걸 배워주면 연구하는 분들은 뭡니까? 박사님이죠, 박사님.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박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네. 그래도 어디 가서 탄소 나노 튜브라고 들으면 그거 뭐 좋기는 되게 좋은데 그게 뭐 양산이 좀 쉽지 않아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물성이 좀 있다는 얘기는 늦지 이렇게 살짝 아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맞아요. 오늘 이런 아주 면도날처럼 얇은 지식을 네, 여러분이 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 탄소 나노튜브의 1인자 네, 진짜 1인자였어요. 제가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저희에게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실 분은 네. 주식회사 어썸레이라고 하는 네. 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무려 대표이사입니다. 네. 김세훈 대표님 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썸레이 네. 김세훈입니다. 예. 네. 지금 직원들이 말을 안 듣죠? 한 대 한 대 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 제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새끼 손가락이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잠시 그러시구나. 아하. 김세훈 대표님은 명함을 받아봤는데 네. 대표이사 / 공학 박사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 박사님이시군요. 네,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재료공학. 네, 모든 학문의 근원이죠. 그럼요. 네, 야, 정말 참. 재료공학과 다른 학문을 비교해 보면 다른 학문은 학문도 아니라는. 저는 재료공학이면 다 포스코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뭐 아닙니까? 다양한 증시 재료들이 있죠. 뭐 호재, 악재가 뒤섞여 있는 게 다 재료들 아닙니까? 네. 금융시장에도. 맞습니다. 네. 아, 훌륭한 공부를 하셨네요. 네. 일단 이 프로한테 한 10점 먹고 들어가는 재료공학 대표님. 박사님. 예. 네. 오늘은 탄소 탄소 나노튜브를 네. 저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탄소 사실은 나노튜브. 탄소로 나노급으로 만들어서 튜브로 만들었다. 네, 끝났네요. 집에 갑시다. 문과세를 걷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탄소 나노 튜브인데 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노 탄소 튜브 예. 또는 뭐 탄소 튜브 나노. 네. 그게 저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인데 그것도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예. 일단 약어로는 CNT라고 많이 하니까 네. 그냥 탄소 나노 튜브.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 이제 친구뻘 네. 되는 애가 이제 최근에 또 핫한 또 이제 그래핀이라는 그래핀. 소재이고 예. 예. 아까 몇 분이 저쪽에서 쓰셨는데 CNT 때문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아픈 기억이 있으신 투자자들 그리고 대기업 담당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왜? 네. 탄소 왜냐면 나노튜브 때문에? 다 탄소 나노튜브 한다고 달라들었었는데 다 접었죠. 다 접어서 이제 짐을 사신 분들도 있고 예. 투자금을 날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VC들 본부장님들 이상으로는 아픈 기억이 한 번씩 다 있는 소재입니다. 아, 말도 꺼내지 마, 말도 꺼내지 마. 이런 거다 이거죠. 탄소 나노튜브.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또 다른 사기꾼이 나왔나 뭐 이런 또 제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지금은 대표님은 탄소 나노튜브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썸레이는? 저희는 회사 이름은 또 어썸레이예요. 네. 그래서 어썸한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인 거고 어썸한 엑스레이. 네, 예. 새로운 형태의 엑스레이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박사 때 이제 엑스레이와 CNT를 동시에 전공한 좀 흔치 않은 이력이 있고요. 저는 엑스레이로 CNT라는 재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하고 엑스레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차세대 엑스레이의 핵심 소재가 CNT가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 원래 엑스레이가 이제 저희 백열등 키듯이 안에 이렇게 필라멘트 돼지꼬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나고 빛이 나다가 소위 전자라는 게 튀어나가면서 금속에 탕 때리면서 엑스레이가 생기는데 예. 예. 그게 이제 렌트겐이 120년 전에 엑스레이 처음 만든 이후로
안 바뀌었어요. 병원의 엑스레이. 병원이든 뭐 공항이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병원 예. 엑스레이가 좀 전에 어떤 원리라고 하셨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뭘 보통 때린다고요? 엑스레이도 그 불을 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보면 백열등처럼 불이 켜져요. 엑스레이 기계 안에서. 기기 안에서. 예. 근데 우리가 일반인은 볼 수가 없죠. 이거 카바를 씌워놨으니까. 예. 커버. 네, 커버. 낫 카바. 예.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필라멘트에서 막 열이 나고 백열등도 그렇죠. 이제 빛이 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등에서는 빛까지만 쓰잖아요. 예. 근데 좀 더 하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아, 네. 그 전구에서 필라멘트에서. 필라멘트에서. 예. 그래서 그걸 열전자라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전구면 전구 끝에다가 뭐 텅스텐이나 구리 같은 메탈을 딱 놓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가 이제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가속이 돼가지고 뻥. 뿅 부딪히면 예. 부딪혔는데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근데 그 효율이 한 1% 수준 엄청 낮습니다. 아, 예. 그렇게 그리고 엑스레이가 열이 나오는 엄청나니까 냉각수로 칭칭 감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 그거는 크지 않은데 저희가 병원 가면 이만한 게 이렇게 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냉각수 시스템도 저기 붙어 있고 아, 그러니까 안에서 물로 막 식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거의 안에는 한 1300도 와. 필라멘트가 뜨거워서? 그렇죠. 와. 네. 그런데 그거를 보통 엑스레이 하신 분들은 기계 전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누군가 논문을 썼겠죠. 이제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 이걸 어디다 쓸까. 야, 이걸로 엑스레이 만들 수 있어라고 논문이 나왔으니까 뭐 지이나 지멘스 같은 엑스레이 회사에서 야, 사와봐. 그래서 이 CNT를 사온 거예요. 근데 사왔는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루인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좋다며. 근데 가루를 이거 어디다 써? 그래서 누구는 갖다 버려. 그리고 누구는 야, 이거 뭐라도 섞어봐. 그럼 이제 된장처럼 페이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코팅을 해서 쓰거나. 예. 그랬더니 논문을 발표할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 15년 전이죠. 그럼 이제 이게 첨단 신소재니까 우리도 해보자. 해서 막 달라들었는데 이게 다른 물질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예. 열이 나면 이렇게 박리가 되고 오래 좀 못 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세대 엑스레이는 CNT인데 계속 차세대 엑스레이는 CNT인데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 전자하시는 분들인데 패러다임이 소재에서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엑스레이 사용자였었거든요. 예. 분송용 엑스레이. 그래서 그 기계도 만들었어요. 탄소 나노튜브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연구하기 그래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엑스레이 전문가가 되고 엑스레이 기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 이제 엑스레이 회사에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 딕텍터니 다른 시스템은 다 돼요. 근데 발생 장치만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나오게 하는 발생이지. 엔진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물 뜨겁다는 그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독일이나 유럽 쪽이 워낙에 강세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쓰는데 그쪽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뭐 얼마 해줄래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할 때 그런데 이거를 빨리 차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CNT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 전공이 CNT인데. 독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얘기했죠. 네. 아, 독일에서 엑스레이를 수입하려다가 네. 이 엑스레이를 하다 보니 예. 탄소 나노튜브가 잘 안 돼서 엑스레이가 업그레이드 안 된다는 네. 얘기 듣고 그 내가 전공인데. 내 전공인데 무슨 소리야? 어. 그게 우리나라 재료한 사람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예. 예를 들면 CNT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다 쓸지 생각을 안 해요. 아. 그게 이제 재료공학자와 실제로 그게 필요한 필드의 갭인 거죠. 예. 그래서 공부는 재료공학자가 하고 돈은 다른 분이 벌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너스를 많이 받지 못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두 개 다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해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했다. 탄소 시작했는데 나노튜브로 엑스레이를 그렇죠. 만들었군요. 근데 그때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CNT 한 사람인데 굳이 따지자면 재료공학부를 나왔고 소재는 도저히 5년 안에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소재 회사다 그러면 투자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걸로 엑스레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처음으로 만든 거에서 엑스레이가 짠 하고 나왔어요. 오, 엑스레이 기계가 탄소 네.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럼 엑스레이로 가자.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코파운더들이 이제 연구실 후배들인데 네. 나는 엑스레이까지만 할게. 대신에 R&D 투자는 계속 할 테니 너네들은 나중에 소재 사업을 해라. 해서 이름을 어썸 레이로 했죠.
근데 예상보다 소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있을 때 소재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연구하던 것도 아하. 이게 저도 이제 연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시작은 저희가 뭐 엑스레이나 엑스레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도 소개를 드릴 수 있지만 예. 저희가 오늘은, 가진 예. 바닥 기술인 탄소 소재. 나노튜브. 네, 탄소 알겠습니다. 나노튜브에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거짓말 하면 또 홍보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 근데 잠깐 물어봤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네.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이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야. 네. 예, 하여튼 탄소 나노튜브. 그럼 네. 뭘 배워야 됩니까? 탄소, 탄소 나노튜브에 나노튜브란- 대해서. 네, 그러면 좀 이걸 제가 하려면. 화면을 가지고 한번 네, 좀 보여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나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표지도 좀 이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아이, 참. CNT와 엑스레이로 네, 지구를 깨끗하고 예, 안전하게 예, 예. 만들고자 합니다. 예. 승리호라고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죠. 예. 그때 우주 엘리베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공상과학이잖아요. 뭐 네. 언제 되겠어? 뭐 아까 누가 화성으로 날아가는 게 빨라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데 저거는 강해야 되고 전기도 통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가벼워야 돼요. 구리선을 우리가 지금 쓰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저 높이까지 구리선을 올리면 자기하중이라 그래서 우주 쪽에 있는 애 밑으로는 구리선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무게를 구리가 못 버팁니다. 저게 무슨 선이에요? 선이죠. 저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지체이자 전선이자 기타 등등. 예. 연이라고 생각하면 연실. 그쵸. 근데 연은 붙잡고만 있는데 예. 글로 전기도 흘리고 신호도 보내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 실제로 거의 원앤온리 희망이죠. 탄소 나노튜브가. 소재로서 저 구리는 못 쓰니까. 네, 못 쓰고 이론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 수 있는 거는 CNT밖에 없다. 그러면 강해야 되고 전기도 잘 통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려면 지금은 탄소 나노튜브밖에 없다. 네, 가벼워야 되고. 가벼워야 가벼워야 되고. 가볍고 강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네, 이게 왜 그래요? 탄소 나노튜브가 탄소 뭐길래? 나노튜브 뭐길래 그런 성질을 가져요? 일단 그거를 좀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 그 신문지가 있는데 두 분이 다 드셨어요. 네. 다 드셨는데 누가 판결을 내린 거죠. 이 프로님이 한 대 때릴 기회를 주겠다. 근데 네? 예. 네. 주먹질은 안 된다. 안 되고. 신문지로 때려라. 신문지로. 네. 그럼 신문지로 어떻게 때리실 겁니까? 돌도 둘 다 말아서 때렸지. 말아서 그냥 그래도 되게 합리적이죠. 누구한테 질문을 하면 예. 주먹을 신문지로 쏴서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요겁니다. 그렇구나. 돌도 말아서 네, 때린다. 돌돌 말이면 물질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예. 구조가 바뀌니까 강도라는 성질이 바뀌었죠. 말면 단단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네. 어.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샤프심, 연필심 가지고 전기 통하는 거 해봤어요. 네. 그럼 전기가 통하는 소재인 거죠. 흑연이라는 애가. 네네. 예. 그런데 저게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데 흑연이란 거를 쫙 들여다 보면 이렇게 층층이 탄소 종이가 쌓여 있는 걸 흑연이라 그래요. 아 저렇게 무슨 그물망처럼 네,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한 개씩 떨어져 나가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탄소들이 탄소층이. 탄소층이. 네, 예. 그래서 그 층 한 층을 요즘 유행하는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 그럼 우리가 필기를 하면 그게 다 그래핀들이에요? 그래핀 덩어리. 어. 근데 여러 장 합치면 흑연이 돼서 그래핀의 성질이 안 나오고 예. 원래는 한 장만 그래핀인데 저기 중국 쪽에 있는 친구들이 수십 장인데 그래핀이다 우기고 막 팔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탄소학회에서 선을 긋자. 5장 이하만 그래핀이라고 하자. 예. 그래서 많은 그래핀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흑연인데 어. 그래핀이라고 사실 실제로 사기친 회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흑연은 제일 작은 단위가 이렇게 그럼 모래알 같은 구형이 아니라 저 구알갱이 하나를 우리가 탄소라고 부르는 거. 그건 이제 예, 원소죠. 육각형 탄소. 네, 원소. 예. 걔네가 이렇게 쭉 장판처럼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핀. 아 한 장짜리 네, 한 장짜리 김. 투디로 김. 투디. 네. 예. 그런데 그 김은 김이 그래핀. 엄청 쌓였어요. 그러면은 흑연. 아 예. 근데 이제 한 장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예. 이걸 좀 단단하게 만들자. 그럼 김을 어떻게 단단하게. 하셨죠? 한 장을 말아야죠. 말았죠. 그게 탄소 나노튜브인 거예요. 아 김말이군요. 김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김은 우리 손에 보이니까 말 수가 있는데 네. 뭐 10의 9승분의 1, 1,000,000분의 1 미터 사이즈였으면 우리가 말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를 뭐 압력, 온도, 촉매, 기타 등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지가 말리도록 해야 만드는 되는구나. 거죠. 스스로 말리도록. 네. 자기가 말리면 그러니까 원래는 흑연 같은 거였는데 네. 말려서 갑자기 얘가 전기도 통하는데 단단해지더라. 네. 그런데 실제로 흑연을 만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알갱이들이 네. 이 튜브 형태로 자라나게 만들죠. 이렇게 모가 자라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노 수준에서 컨트롤하니까 나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나노 수준이 소위 말하는 분자라는 거의 수준이고 뭐 잠깐 과학 시간 가자면 네. 분자라는 게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레벨을 건드리면 성질이 바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레벨에서 기둥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아, 탄소 입자로 이루어진 얇은 김을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 한 방향짜리 재료가 됐고 네. 강하고 전기도 통하는 아주 가벼운 애가 된 거죠. 그럼 그걸 잘 말면 아까 우주로 가는 철사가 그렇죠. 아니라 탄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니까 살짝 떨리네. 이거. 예를 들면 말면 단단해지는 건 알겠어요. 신문지도 말면 단단해지니까.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탄소 나노튜브는 무슨 쇠보다 뭐 더 단단하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탄소를 말았다는 이유로 네. 어떻게 쇠보다 더 단단해지나?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말면 무조건 단단해지죠. 왜냐하면 탄소는 공유결합이라는 엄청난 센 결합을 하고 있고 예. 금속은 금속결합이라는 조금 더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결합 자체도 얘가 더 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장 센 거는 뭐 쇠, 뭐 스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실제로도 저희도 탄소 나노튜브를 뭐 실로 뽑으면 땡기면 끊어져요. 엥? 예? 뭐냐면 무게당 강도가 센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거를 실제에서도 강도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사업화를 할 수 있으면 예. 진짜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그 실도 막 하면 안 뜨.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요렇게 작은 입자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가장 강하다. 네. 그래서 모아놓으면 매우 강해진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많은 게? 많은 게 어려운 그래서 거지. 뭐가 아까 어려운 이제 겁니까? 그 흑역사 CNT에 네. 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야. CNT 얘기하면 첫 마디가 적어요. 아, 망했는데. 그거 망했는데. 야 네. 지금은 차라리 사기를 치려면 그래핀으로 쳐라. 네. 왜 철진한 CNT를 갖고 왔냐? 예. 왜냐하면 망한 이유가 왼쪽에서 보면은 이런 죽부인이잖아요. 네. 근데 합성을 했더니 가루인 거예요. 합성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그 탄소 알갱이를 이렇게 해서 말아서 그 전자안면경으로 보면은 1차원 튜브예요. 말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 스케일에서 보면 그냥 까만 가루예요. 아, 네. 가루들이에요. 예. 그럼 가루로 어떤 그 부품을 못 만들겠죠. 가루를 뭉쳐서. 근데 그 침을 뱉던지 뭘 된장이라도 섞든지. 된지. 네, 그래서 그게 오른쪽 아까 사진에 있었던 네.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탄소죽. 네, 탄소 죽이죠. 예. 그래서 코팅을 하든지 하는데 균일하게 섞기도 힘들고 코팅하면 잘 떨어지고 그리고 어찌됐건 100% CNT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기대했던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야 이건 안 돼 하고 접었던 게 10년, 15년 전쯤입니다. 탄소를 잘 말면 단단하고 전기 잘 통하고 네. 삼박한 재료가 나올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논문은 전자미경으로 보면서 네. 야 여기 찍어 보니까 전기 되게 잘 흐르는데 하면 레이저가 나가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실제에서 만약에 쓰려면 무슨 뭐 현대자동차에서 시트를 만들고 싶다. 거기 열선으로 넣고 싶다. 야 열선 좀 줘봐. 그럼 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써 갖다 버리는 거죠. 어째 그렇대. 그래서 이게 싹 날라갔었던 거죠. 예. 그 상용화를 못했건 거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한데 네. 이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지? 그래서 네. 그걸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저거 그 연탄가루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럼? 연탄가루는 흑연가루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암만 거. 안 말려 있는 그 거. 예를 들면은 콘프레이크.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지면은 그래핀인데 네. 한 손톱 정도로 쪼개져 있으면 아 그것들이 모여 있는 게 석탄. 석탄가루. 네. 좀 더 얇게 진짜 김이네. 김처럼 네. 잘 펼쳐서. 근데 김인데 김가루를 모아놓은 게 못난이 김밥이 석탄. 나 오늘 대표님 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줘서 너무 좋네. 못난이 김밥. 네. 그러면 약간 무식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왜 다이아몬드도 탄소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단단한 것들은 왜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탄소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 네. 수소, 헬륨, 붕소 이런 애들인데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고 예. 헬륨은 애들하고 같이 안 놀고 네. 그리고 탄소가 발이
그 4개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구조예요. 아. 그러다 잘 서 보니까 있어요. 잘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사면체라 그러죠. 여기 하나, 다리 3개. 예. 그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레고로 따지면 가장 기본 블럭인 거예요. 탄소가 모든 탄소가. 물질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이 블럭만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적당히 만들어지면 석탄, 잘 만들어지면 그래핀. 근데 그래핀은 지들끼리 잘 들러붙으니까 쌓여서 흑연. 예. 근데 그걸 잘 하면은 이렇게 말면 튜브가 되는 거고. 나노 네. 튜브. 그래서 슈퍼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맨 마지막에 슈퍼맨이 탁 이제 무찔르고 이렇게 예. 날아가요. 예. 여자친구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광산으로 슉 내려가요. 그래서 석탄을 손에 쥡니다. 그래서 우직근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는 투시가 되니까 슈퍼맨은 날아가다가 다이아몬드를 봤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슈퍼맨이 엄청난 힘과 압력, 온도로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하게 뭉치면. 그래서 슈퍼맨의 말미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과학적인 장면이었네요. 그럼요. 그게 엄청 매우. 신경 쓴 장면이에요. 아. 오. 아, 그런데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들이는 열 압력의 예. 비용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요. 네, 그래서 되긴 되는데. 만들 수는 있지만 그냥- 만들지 않고 예. 좀 후진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야, 채팅창에 전문가 맞네. 동소체 나왔습니다. 동소체. 예. 의견의 동소체. 알겠습니다. 예. 그 기초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뭘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아까 이제 전자명으로 보면 일자니까 예. 실제로도 일자면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전자명으로 봤을 때만 튜브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도 실이면 네. 어떠한 소재든 실로 만들면 짜면은 2차원 되고 싸움은 3차원 되고 모든 재료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CNT도 나노의 스케일에서도 원래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1차원이면 원래 성질이 제일 많이 가는 잘 거거든요. 구현되어 있죠. 네. 그래핀은 판때기니까 얘는 실로 만들면 답이 안 나와요. 원래 판이잖아요. 네. 판 키우면 판이어야지 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스케일까지 커지면 잘 부셔지고 그래서 그래핀이 힘든 겁니다. 예. 근데 저희는 CNT 중에서도 그 CNT를 직접 아예 섬유로 뽑아요. 오. 아니 알갱이라면서요. 그렇죠. 들여다보면 긴 말이. 분말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분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제 왼쪽에 이렇게 스타킹처럼 내려와 있죠. 예. 그건 실제로 CNT 싹이라 그래. 삭스. 그 삭스. 양말. 양말. 네. 근데 하나니까 싹. 예. 네. 그러니까 양말처럼 생겼죠. 네. 저게 CNT 가루가 줄을 서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가루예요. 지금 왼쪽에 왼쪽 사진? 왼쪽에. 아. 네. 그러다가 네. 얘가 물에 들어오면 예. 이렇게 하나의 실로 짠 하고 바뀌는 거죠. 지금 위에 가루가 내려가고 있는. 가루가 위에는 줄을 쓴 가루. 예. 이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실이 되죠. 이야. 왜 실이 돼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하고 안 친하고 자기네들끼리 더 친해서. 아. 물하고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냥 가루를 뿌려준 건데 소위 그냥 네. 뿌려줬더니 물에 닿는 순간 자기들끼리 뭉쳐서 실처럼 됐다. 네. 야.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CNT를 섬유로 뽑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CNT는 어디서 사와? 왜냐면 다른 섬유 회사들은 그 폴리머 칩을 사와서 녹여가지고 실로 뽑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합성과 방사를 동시에 하는 게 메탄, 뭐 에탄올, 아세톤과 같은 원료 물질에서 위에서 CNT가 합성이 되다가 가루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합성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온도랑 압력을 절묘하게 맞추면 줄을 서서 내려오다가 물에 들어가면 실로 나오는 거죠. 아. 아니 대표님 네. 저게 어려운 거였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간단한 건데요? 그런데 다 망했다면서요? 저기서 조건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예. 그냥 가루로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아. 그게 지금 LG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이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배터리용 CNT를 대량 생산하게 됐다거든요. 예. 그런데 그 CNT는 가루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용 가루를 CNT 는? 이젠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예. 단가를 낮췄는데 예. 가루는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용처가 전에는 쓸 데가 없었는데 배터리라는 게 뜨면서 배터리 섞었더니 좋아지는 데가 돼서 가루 CNT도 이제는 대기업이 사업화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런데 원래 CNT를 제대로 쓰려면 실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아, 배터리 그 첨가제. 네, 첨가제. 양극재든 음극재든. 아, 그 나노신 소재라고 상장해서 있어요. 네, 어. 맞습니다. 아.
가루는 못 써먹는 거였는데 배터리 덕분에 된 수지가 거고. 된 거고. 그래서 CNT로 전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극의 뭐 1% 또는 0.몇 프로를 살짝 섞으면 섞으면 원래 배터리보다 좋아진다. 네. 배터리 조미료. 네. 그거는 가루니까 그냥 가루 가루. 뿌리면 되는 네. 건데. 근데 배터리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만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LG화학이 우리 CNT 올인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예. 어떻게 그 이거는- 배터리를 하시는 쪽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럼 전 세계에서 실로 너네만 뽑냐? 아니에요.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 한 두세 군데 그리고 연구소에서 한 30개 정도의 연구 그룹이 있어요. 국내에도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있고. 그런데 다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아까 저희가 뽑는 거였는데 대부분 분당 5m 정도 속도로 뽑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지금 회사를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분당 50m 속도까지. 아, 저게 이렇-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생산 공정입니까? 네, 아까는 슬슬 나왔었죠. 예. 근데 지금은 엄청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빠르게도 일정한 물성을 가지게 양산화를 시킨 거고요. 저희는 왼쪽 거는 2018년도에 처음 그렇죠. 저렇게 만들어 본 거고. 네, 네. 아, 실이 나오네. 아. 그런데 보통 연구소나 대학은 실이 나왔네, 논문 써야지. 그럼 그 실에 뭐 하나 바꿔봐야지. 이걸로 논문을 쓰는 거고. 예. 저거를 빠르게 만드는 걸로는 논문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저희 연구실도 그랬고. 예. 근데 제가 돈을 박사를 벌려면- 받고 10년 후에 다시 연구실을 봤더니 이걸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쓰면 되겠는데 예.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야. 네. 저 실을 엑스레이에 씁니까 그럼? 네. 엑스레이 어디에 씁니까? 엑스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라멘트? 텅스텐 필라멘트. 필라멘트 대신에.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 실로 옷을 만들면 네. 그럼 완전 무슨 완벽한 방탄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 장으로는 안 되고 저걸로 방탄 소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구리선하고 그러니까 구리선은 전기가 잘 통하는 네. 그리고 전선대요. 가장 센 탄소섬유. 네. 그거는 강도형이거든요. 예. 그 두 개를 이 하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실로 조끼를 네. 짜면 방탄 조끼 된다. 전기도 잘 통하고 마음대로 짤 수도 있고. 네. 단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선을 이걸 까보면 예. 구리도 들어있지만 잘 끊어지니까 보강제라는 섬유가 따로 들어있어요. 전선에. 전선에. 예. 그게 아니면 저 옛날 이어폰 좀 땡기면 뚝 끊어져서 한쪽 안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전선에는 다 보강제라는 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부피도 커지는데 저희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아, 저 자체로는 땡땡해요? 네. 그 물 속에서 꺼내고 막 꺼낸 실은 이제 저 하나는 얇아요. 끊어져요. 예. 근데 저걸 따요? 그렇죠. 그게 따. 오른쪽에 있었던 어. 이렇게 땁니다. 아, 여러 가닥으로.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실을 뽑고 닦는 것까지 한 데가 없어요. 중간중간 한 애들은 있는데. 와.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실공장이네. 네. 실공장이네요. 그래서 하시는 저는 일은. 재료공학부이긴 하지만 네. 이 과가 합쳐져서 학부는 섬유고분자공학과였고 예. 저 닦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 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장 쉬운 게 여자들 머리 닦잖아요. 네. 왼쪽은 그냥 꼬은 거예요. 트위스트라 그러죠. 네. 그럼 누면 풀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핀을 꽂아요. 예. 근데 오른쪽은 닦는다 그러죠. 네. 닦으면 안 풀려요. 그렇죠. 안 풀리죠. 그리고 닦는 정도를 조절하면 세기나 뻣뻣함을 조절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조절 가능한 그 조절 가능이 강도, 전기 동구성도 조절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큰 스케일에서. 그 공정까지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소재도 사업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아까 딱 얘기해서 탄소 섬유. 탄소 섬유를 이제 골프채에도 제가 일부러 그 사진을 넣었거든요. 음. 근데 저게 엄청 단단한데 예. 카본 탄소 그러니까 탄소 섬유, 예. 탄소 나노 튜브 섬유 말고 탄소 약점이 섬유. 뭐냐? 예. 땡기면 절대 안 끊어져요. 네. 그런데 음. 자 탄소 섬유를 묶었어요. 음. 가운데 묶었죠. 아래가 탄소 섬유인데 예. 묶으면 압축 강도라는 게 안 좋아서 바바바박 하고 끊어집니다. 오히려 축강도 그게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실을 땡기면 인지장 강도라 그래요. 네. 그거는 탄소 섬유가 짱이에요. 예. 근데 실을 누른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죠? 예? 그거 근데 어떻게 실도 이렇게 크게 보면 여러 가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구부리면 얘는 위에는 늘어나지만 밑에는 눌리겠죠. 누릅니까? 그렇죠. 예. 탄소 섬유는 밀리면 바로 빠개져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어. 탄소 섬유는 구조체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 복합재료로 써야 되는데 네. CNT 섬유는 묶어도 안 끊어져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어디 저 임무 수행하러 갔다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탄소 섬유야. 탄소 섬유로 나를 딱 묶어놨어.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살짝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살짝 감옥 비틀면은 네. 끊어줘요. 끊어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끊어지는데. 그래서 비틀면 끊어지네. 원래 소재는 제일 먼저 만들면 우주선에 쓰고 그다음 전투기, 비행기, 스포츠카, 비싼 스포츠카, 일반 자동차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비땡땡사들은 예. 비싼 차들은 다 그 스틸로 안 만들어요 차를. 네. 복합 재료로 만드는데 우리는 차는 딱 박으면 찌그러져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피잖아요. 예. 그런데 복합 소재는 찌그러지는 게 없어요. 박살이 나거나 멀쩡하거나. 근데 박살이 날 때 깨져요. 아, 저렇게. 네, 그래서 그때 뭐 글라스 섬유를 쓰기도 하고 예. 탄소 섬유를 쓰기도 하는데 골프채도 옛날에 메탈 골프채는 휘거든요. 예. 그런데 탄소 섬유 골프채는 그냥 팍 하고 팡 깨져요. 하고. 구부러지는 게 없어요. 아. 근데 이제 CNT 섬유는 그런 것까지도 되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CNT가 이렇게 좋아요, 쓸 수 있었는데 예. 땡기면 끊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냥 현미경으로만 강도를 쟀고.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와. 이걸로 아예 2D로 짜버리는 거예요. 옷 짜듯이. 옷 짜듯이 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를 방탄 소재로 쓸 수 있고 저게 전기가 통하는 2D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에 있는 구리 포일 배터리 소재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저거는 짜는 게 위에는 촘촘하게 짰고 밑에는 덜 촘촘하게 짰죠. 예. 그러면 물성을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잘 통하게 여기는 덜 통하게. 아 그러면 뭐가 또 응용이 됩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전체에서 전기를 균일하게 안 흐르게 하고 특정 부분 위주로 하겠다? 그럼 거기는 좀 더 촘촘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컨트롤을 잘하면 발열을 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발열체로도 쓸 수 있는데 예. 나는 전체 다 발열 필요 없어. 여기만 발열할래. 그러면 그런 컨트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재를 100% 실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1D, 2D로 만드는 거는 기존의 섬유 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입니다. 이거 짜는 거는 저희 기술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데 저기에 올릴 수 있는 CNT 실만. 섬유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그렇지 이제부터는 다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짜는 기계는 예. 원래 있는 기계입니다. 저 대구 쪽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죠. 저 기계에 걸 수 있는 실의 자격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연구실에서 만든 한 가닥은 못 올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서 실로 만들어서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부터 네. 강도를 다 매우 높여서 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저기에 올릴 수 있게. 어떻게 꼬느냐에 따라서 강도를 조정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은 그리고 특허로도 많이 공개하지 않는 거는 예. 한 가닥에서 꼬는 사이가 있어요. 예? 한 사실은 가닥에서 아까 한 가닥 뽑는 거 보여드렸고 예. 막 꼬는 거는 벌써 한 100가닥, 200가닥 되는 거거든요. 예. 해야 예. 되니까. 근데 그 사이는 이제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사항인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가닥은 한 가닥을 예. 그냥 바로 여기에 못 얹히거든요. 예. 그럼 아까 이 닦는 기계에도 예. 또 올리려면은 올릴 수 있는 기본 실이 또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 가닥을 기존의 기계에 올릴 수 있는 기본 실 수준으로 또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또 한번 따면 안 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보시면 물에서 뽑았잖아요. 예. 그럼 그 한 가닥을 그냥 바깥에 두고 있거나 이렇게 감았죠 아까. 네. 예. 네. 그거를 그냥 물 바깥에 빼면 자기들끼리 그냥 떡이 돼요. 아. 좀 지나면 아, 자기들끼리 다시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져요. 붙는 걸 좋아하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안 붙게 하면서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다. 네, 아예 저희가 바깥으로 자료가 나가지 않는 아. 회사 안에서도 몇 명만. 그게 궁금한데.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아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떡이 안 그러네. 되게. 그러니까 실은 됐는데 금방 다시 떡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소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이제는 원하는 대로 실이든 2D든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응용처들이 예. 그럼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려고 이렇게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예.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니까 이상한 포스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제가 어디에 쓰는 소재인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컨피덴셜인데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지웠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 그래서 모 자동차 회사랑 발열체
그래서 저희가 엉따라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센스 있는 남자는 엉따를 5분 전에 켜놔야 됩니다. 네. 저희 소재를 쓰면 바로 켜집니다. 아, 5분 안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바로 따뜻해진다. 네. 그거를 아. 예를 들면은 뭐 섬유를 5cm 만들 수 있으면 저 실험을 못 해요. 네. 실제 저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엉따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저 까만색.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시트 회사가 우리는 그거 테스트 하려면 예. 5m는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5mm짜리 가지고 이게 발열 성능이 괜찮은데요. 오. 그게 이제 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재료공학 그렇죠. 자들과 회사들의 차이. 아. 바로 하자마자 바로 따뜻해진다. 길게 네. 길게 만들었더니 그렇게도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배터리 아까 밑에 쪽은 LG화학 같은 데는 CNT 가루를 배터리 재료로 쓰는데 예. 저희는 그래 그건 가루 만드는 애들이나 해라. 그래서 저희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전극을 저희 걸로 만들어요. 어? 네. 왜냐하면 강도가 있으면서 컨트롤이 되면서 전기를 통하는 재료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그 한국전기부품연구원 등하고 이제 이미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거는 이제 공개된 내용이다 보니까 저 데이터 부분만 제가 좀 가린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가장 핫한 쪽이 반도체 공정에서 네. 이제 펠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반도체가 쉽게 말해서 그냥 레이저, 예. EUV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걸로 깎는데 거기 먼지 들어가면 바로 끝나거든요. 예. 그럼 걔를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예. 예. 이 마스크를 예. 이 덮어주는 거를 커버를 펠리클이라 그러는데 그게 몇 천만 원 합니다. 네. 그런데 뚜껑? 그게 뚜껑? 옛날 뚜껑이죠. 예. 그걸 옛날에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7나노에서 5나노, 3나노 공정으로 가네 어쩌네 최근 얘기 많잖아요. 예.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세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펠리클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못 견뎌서. 근데 빵꾸 나면 이물질 들어가서 밑에 끝장나니까. 뚜껑이 네. 뚜껑 있는 채로 그럼 그려요? 그래서 투과가 잘 되면서. 어. 그러니까 EUV는 투과가 돼야 되고 아, 먼지는 먼지는 안 안 들어가야 되고 아. 열에는 버텨야 되는데 야. 옛날에 7나노 공정은 300도만 버티면 됐어요. 3, 400도. 예. 예. 근데 지금은 7, 800도를 버텨야 되는데 네. 옛날 펠리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 그런데 ASML은 절대값이죠. 절대을이잖아요. 예. 야, 니네 펠리클을 안 쓰다가 기기가 망가지면 AS 안 해준다? 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제일 미치게 있는 두 회사는 삼성과 TSMC죠. 예. 그럼 걔네들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바깥에 펠리클 회사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라. 근데 원래 펠리클은 다 실리콘으로 했잖아요. 예. 그럼 또 결국에는 누군가 야 차세대 펠리클은 CNT로 해야 돼. 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 모 펠리클 회사에서 네. 니네가 CNT를 맘대로 만들 수 있다며 예 테스트 한번 해보게 그럼 NDA 쓰세요 해가지고 제가 소재를 줬어요. 예. 그랬더니 좋은데 오. 와. 그래서 저쪽도 저희가 이제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실제로 펠리클용 소재 개발에 들어가게 된 그럼 거죠. 그 뚜껑을 만든 실로 실로 만드는 거예요? 짜요? 실로 짤 수도 있고 예. 실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2D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밀어서.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영업 기밀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뚜껑을 소재를 만든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만약에 대학원생이었으면 예. 연구원이었으면 소재를 만들고 소설을 써요.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아까 앞에 전부 다 실수요 기업이 와서 뭐 10 곱하기 10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5m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희는 그게 되는 거죠. 다 만들 수 있어요? 실로? 그러니 실 사이에도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잘 짜도 공간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컨트롤은 안 되지만 예. 저희는 한 가닥 내에서 나노튜브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컨트롤이 되고 짜는 거에서도 컨트롤이 되니까 나노 스케일, 매크로 스케일에서 다 물성 조절이 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컨트롤 할 수 있었던 데가 없었고 어찌 됐건 CNT 섬유를 5m 뽑아와 뭐 이렇게 뭐 10cm, 10cm로 만들어와 되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이름은 어썸레인데 오늘 소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다양한 용도가 있는 그 탄소 나노튜브의 실을 기껏 지금은 엑스레이 필라멘트에 쓰고 있다고요, 이만큼을? 네. 왜 거기에만 써요? 그거 그냥 그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한 가닥은 못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전극으로 쓰려면 그래도 좀 이쑤시개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예. 예. 그렇게 20cm밖에 못 만들었어요. 20cm. 네. 더 길어지면 끊어져요?
더 길게를 못 만들었어요. 아예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물에 들어가도 실이 쭉쭉 그렇죠. 꺾이던데. 근데 그 한 가닥으로는 안 되고 뭐 여러 가닥으로 다발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예. 다발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한 2-30cm 수준이었던 거죠. 신기하네. 근데 전극은 예. 1cm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T를 하다가 찾은 게 아니라 예. 저는 엑스레이를 하다가 음. 사람들이 엑스레이 소위 업자 등의 1인자들이 예. CNT로 엑스레이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어. 내가 CNT를 하는데 음. 근데 제가 박사 때만 해도 저희 연구실은 가루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연구실하고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딱 얘기를 하길래 제 연구실 지도교수님 교수님 요즘에 CNT 어떻게 해요? 우리 실로 뽑아. 음. 실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엑스레이 만드시는 분한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CNT야. CNT 다 가루던데? 아니 이거 됩니다. 해보세요.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전기를 걸었는데 엑스레이가 짠 하고 나온 거예요. 어허. 그럼 기존의 물질은 뭐였어요? 엑스레이? 텅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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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텅스텐보다 이게 더 좋은 게 뭐예요? 엑스레이에서 쓰자면? 일단 열이 안 나면서 아. 네, 일단 거기서 끝난 거예요. 냉각수 필요 없구나. 그래서 이 CNT로 만든 전극을 냉음극 콜드 캐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냉각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우리가 키지만 껐다 켰다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는 계속 켜져 있어요. 네. 셔터만 열고 닫는 거예요. 병원에서. 예. 근데 저희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왜? 왜? 걸어주자마자 뿅 나오니까. 엉딱 순간 네. 엉딱처럼. 그런데 기존의 엑스레이는 원래 아침에 병원 문 열면 엑스레이 못 찍어요. 한 30분 워밍업 시켜야 돼요. 예. 왜냐면 데워야 돼요. 열이 같이 나요. 열이 나야 돼요. 혹시 열이. 담배 태우시나요? 예전 폈습니다. 지금도 피우면 전자담배가 그냥 안 켜져요. 전자담배도 똑같아요. 네. 안에 텅스텐 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25초 워밍업 해야 그 다음에 빵 하고 이게 액상이 기화가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자담배 발효체도 만들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ESG 기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담배는 접자. 돈이 안 그래서 되구나. 실제로 왜냐하면 와.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발효체는 얼마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시트도 얼마 안 하는데 제가 시트를 했던 거는 예.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소재 만든 레벨이 됐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점점 비싼 어플리케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싼 걸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외국에서 뭐 듀퐁이나 도레이 같은 데서 뭐 탄소섬유나 케블라를 만들면 뭐 패스트 팔로워 또는 슬로우 팔로워가 될 텐데 CNT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만 하면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제일 비싼 것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들어오죠. 예를 들면 펠리클. 펠리클, 그런 거 반도체 위에 뚜껑, 뚜껑. 설비 네. 뚜껑. 뚜껑. 그래서 그걸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사업화가 된다 그러면은 띄어서 상장이 가능할 거예요. 아, 그 펠리클. 그 정도 야. 수준입니다. 얼마인데요? 비싸. 이게 하나 그- 비쌉니까? 뚜껑이? 제가 알기로 지금 세대 예. 버전이 한 장에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회용이라고요? 아니요. 한 달에 2장 정도 쓴대요. 아, 와. 그러다 그거 빵꾸 나니까. 네. 어허. 그래서 이제 8천만 그런 원, 쪽이면 8억. 그래서 저희가 4천만 원짜리 팔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저희는 소재니까 적은 부분이겠지만 왜냐면 예. 나머지 뭐 인증이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ASML이 이거 그럼 펠리클 벨킨이 애플에 팔려면 애플한테 도장 찍어야 애플 홈에서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다른 펠리클 업체들이 우리 ASML 기기 우리 거 써도 돼 하면 ASML 도장 찍어도 되잖아요. 네. 그 인증 비용이 한 2-300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애플 정품 액세서리 인증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ASML 야. 호환 펠리클. 자식. 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네. 그래서 워낙에 그게 비싸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는 그런 쪽이 저희가 대응 가능한 수준 되다 보니까 예. 소재 기업으로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인데 그럼 소재를 분사해 요 레벨은 아니고 요번에 저희가 펀딩을 하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 다 힘들었지만 소재 쪽으로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얘네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투자사들이 이렇게 쏴주셨죠. 투자 잘 받았습니까? 요번에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를 아, 했습니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자만심이 가득하시구나. 얼굴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예. 아, 도대체 누구의 투자를 받아야 될지 네. 골라야 되니까. 고민하라고. 거의 1년 정도
네. 그 박성현 대표랑도 친하대요. 그래요? 그 다 골라서 받는 분들이잖아.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사업하려면 이과를 해야 된다니까. 이과. 문과 사업은 안 됩니다, 여러분. 비쌉니까? 아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비싸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NT를 미국에는 예. 가루를 사다가 만들어 파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미터당 100불에 팔거든요. 섬유를. 가루를 사다가 실로 만들어요? 네. 네. 그 실 1m에? 네. 그런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센 산성 용액에 녹여서 뽑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업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만들 수 있다. 성격은 만들고 나면 똑같아요, 우리 거랑? 비슷하죠. 네, 네. 네. 근데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메탄 넣는다 그랬잖아요. 메탄 요런 가스통 하나에 한 만 얼마 합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CNT 가루를 사오든 아니면 엑스레이 회사로서 CNT 섬유를 사왔으면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 온갖 엑스레이 회사에서 전극을 납품해줘라.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제 이런 소재 공급해줘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하지 않죠. 그럼 결국 하시는 어썸레이는 실을 만드는 회사군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 역량이죠, 저희의. 그런데 그 실이 없으면 차세대 엑스레이라는 것도 없고 저는 어쨌건 엑스레이에 있어서도 그래도 방구를 좀 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도 만들어 팔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썸레이를 창업할 때도 실제로 CNT하고 엑스레이를 박사 때 다 전공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해볼만 하겠다.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봤는데 됐길래 삼성전자 다니는 후배, LG 다니는 후배, 키스 다니는 후배 네. 이런 유부남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었죠. 탄소 나노튜브는 우리 다 배운 거죠?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해서 옛날에 망했었지만 이제 배터리 소재로는 풀렸고 이게 진짜 원래 목표였던 실로 만드는 순간 난리 나는데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대더라. 비상장이더라. 야, 그럼 여기에 이번에 이 회사의 티핑 포인트는 네. 그 약한 그 실을 조금 튼튼한 실로 만드는 그 순간. 네. 거기에 있는 그래야 거네. 이제 실을 그렇죠. 꼬을 수도 예. 있고. 실제로 현장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거. 탱탱하게. 그러니까는 보통 이러잖아요. 뭐 순식간에 충전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보면 그게 제품이 아니잖아요. 논문으로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배터리를 만들면 될 돼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다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1차원이고 전자현미경으로 재봤더니 전기가 잘 통해야지. 네. 그럼 소재 어디 있어요? 그럼 현미경으로 보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요 하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이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끊어 보시던지요. 전기를 걸어 보시던지요. 뭐 열을 내게 해 보시던지요. 그게 가능해진 게 올해예요. 올해? 올해. 네. 창업을 언제 하셨는데요?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에서 쓰는 1cm짜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저희는 그것만 만들어도 되니 회사 이름은 어썸레이였었고 어썸 파이버가 아니고. 네. 2018년이면 3프로 TV가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과로 해야 돼. 문과 팟캐스트로 하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뭐 특허도 없고. 와. 우리보다 더 밤을 잘 잘 수는 없어. 이게 우리의 경쟁력 아닙니까 지금. 야, 여기는 진짜 해보시는지요. 뭐 알아서 그럼 싫으면 마시든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야. 따라 만든 소재면은 공급도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효성이 탄소 섬유 만들고 코롱이 케블라라는 고강도 섬유를 만드는 사업화 과정을 봤어요. 네. 야, 레시피 다 나와 있는데도 대기업이 사업하는데 10년 걸리네. 그래서 처음부터 소재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되니까 이제 업계들에서는 다 아세요.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래서 우리한테 줄 수 있어? 뭐 없어? 그 얘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쟤네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자동차 시트 회사랑도 3년 전에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5cm짜리는 테스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하. 우리는 5m짜리로 해야 된다. 해준대. 5m짜리 만들 수 있을 때 연락하세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대표님 진짜 자기 자랑 진짜 잘하신다. 아,
점성이 제일 힘든 분. 아니 이 자료에 보니까 무슨 올해 됐대잖아요. 올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뭐 있대. 미세먼지 관련된 건 뭡니까? 간단하게 그러면은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자랑할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저런 전구를 만드는 거고 예. 그 전구로 저게 이제 어찌됐건 엑스레이 전구를 엑스레이 튜브라고 그러거든요. 예. 저게 상용화된 엑스레이 튜브 중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겁니다. 저게 엑스레이예요? 100원짜리 동전 옆에 네, 있는 맞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도 우리가 병원이나 공항 가면 쓰는 영상용 하드 엑스레이라는 게 있고 또 아주 약한 엑스레이가 있어요. UV보다 조금 센 거. 예. 걔네들은 에너지 컨트롤을 잘 하면은 공기 중에 뭐 미세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입자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한테 정전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책받침 이렇게 딱 하면 올라가죠. 이런 놀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저희는 이제 전압이 걸린 책받침을 뒤에 쫙 깔아놓고 앞에서는 저희 엑스레이로 근데 실제로는 엑스레이로 분류도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가전제품으로 팔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뿅 쏘면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다 정전기를 띄고 산소는 안 건드리고 그럼 가다가 뒤에 따다닥 달라붙는 거죠. 아하. 근데 필터를 쓰면 바람 자체가 안 불어요. 그래서 위에 이런 공조기에다가 헤파 필터 달면 미세먼지 안 들어오는데 바람도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바람은 지나가면서 입자만 잡는 거예요 옆에서. 아, 그러니까 탄소 포집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건물에 쓰면은 인도어 에어 퀄리티를 개선을 하는 거고 예. 공장 굴뚝에 붙이면은 그 대기 오염을 줄이는 거고. 근데 대기 오염은 워낙에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구 부분을 하는 회사랑 정부 과제화해서 진행하는 거고 실내는 이미 상당히 여러 군데 저희 께 설치돼 있습니다. 아, 실내 네. 공기청정기로. 또 공기청정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하는 창문이 없잖아요. 네.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환기 장치로 환기를 해야 되고 예. 이게 저 끝에 가면 공조실이라고 있습니다. 빨아들이죠. 그 기가 있는데 그 기계에 저희 걸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공기는 다 저희 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든 안에서 뱅글뱅글 돌리던 공기든 미세먼지랑 세균 바이러스가 없어진 채로 깨끗한 공기가 공급되는 거죠. 이야. 저거는 사업화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고 지금 돈은 그걸로 벌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큰 건물 같은데 납품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데는 여기 오투 타워 예. 네. 바로 옆에. 예. 그리고 이게 또 자랑인데. 일단 저희가 공인 성적서는 네. 다 받았고, 네. 삼성전자에서도 클린룸에 도입하고자 현재 클린룸에 설치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니네 이거 어디 설치됐어? 예, 삼성전자가 성능 나온다고 하던데요. 가 저희가 가장 큰 레퍼런스. 아, 그래서 삼성전자 이미 반도체 공장에 도입하려고 예. 일반 건물에 설치를 임시로 했고 2달 예. 동안 테스트 해보자. 어. 그래서 안 되면 떼가라. 근데 거기서 냅둬라.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클린에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 자료를 줘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은 저희가 뭐 건설사 그리고 이런 시행사들과 함께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큰 건물 위주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모 아파트 브랜드들의 프리미엄급 아파트에는 저희께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자이 뭐 이런 거요? 레미안 이런 거요? 아직 확정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고 프리미엄급. 요즘에는 L 뭐. 그 브랜드들이 자기네에서 하나 위에 걸 만들어요. 네. 예. 네. 그런 것들에. 거기가 예를 들면은 뭐 커뮤니티 센터에서 밥 줘요라고 하기엔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너무 눈높이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1번이 공기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필터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잡으니까 실제로 비용적으로도 감소가 되고 대표님. 네.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되는 거 요즘에 그런데 고민이 뭐예요? 그게 요즘 고민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아직은 필수 장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영업하는 데가 적다. 저희 거를 만약에 공조기에 있는 미디움 필터라고 헤파급 밑에급 필터가 있습니다. 예, 그걸 빼고 넣을 수 있거든요. 성능으로는. 근데 법에 공조기에는 땡땡땡 방법에 의한 이러이러한 필터를 낀다라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헤파 필터 같은 거를. 근데 그 법은 뭐냐? 필터를 평가하는 법이 미세먼지를 날리면서 언제 막히는지를 재요. 어허. 그걸로 등급이 나와요. 역으로. 필터란 그런 거니까. 네, 예. 필터는 그런 거니까. 예. 저희는 안 막혀요.
그래서 필터 시험법으로는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기존에 필터 빼고 이거 끼면 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갖 옴부즈만 통해서 이것도 열어줘라. 아니 앞뒤 재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는 스타트업은 혁신 기업, 혁신 제품인데 하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증이 안 나오고 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량으로 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문과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가 콜 해야 까는 거지. 예. 실무단에서 필터 빼고 이거 넣을 기호가 안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혁신 기업으로서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해달라. 네. 문과는. 했는데 야, 네 그걸 다 해놨는데. 그걸 안 바꿔. 요번에 이를 안 바꿔주죠 문과가? 아, 진짜. 그래서 그 청사 뭐 많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 네, 뭐 산자부에서 와봐라, 예. 뭐 환경부에서 와봐라, 네. 뭐 국토부에서 와봐라. 아하. 그래서 하루 빨리. 그러니까 바꾸자는 아니고 우리 네. 것도 인정해줘라. 아하.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냥 앞뒤 공기질을 재서 네. 개선되면은 등급 줘라. 어. 저희는 뭐 그러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거 좋네 해서 쓰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아마 일반 표준보다 그런 쪽에서 더 세게 검토를 하셨겠죠. 아, 네. 그게 유일한 고민이다. 근데 꽤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투자자들은 어. 그래서 니네 기술 좋은데 돈 언제 벌 거야? 그래서 네. 올해 매출 얼마야? 내년 매출 얼마? 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게 지금 파는 장비는 건설 시장이잖아요. 네. 야, 이 시국에 땡땡랜드 사태가 터졌는데 건물 짓겠어? 니네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알겠습니다. 아, 제발- 조금 밀린답니다. 제발 사고 좀 치지 말아줘라 문과가.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 네. 아, 그런 게 고민이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네. 주위에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야, 재밌네요. 네. 그 이공계 하니까 좋습니까?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공계생만 있는 학교를 다녀가지고 아, 과학고 뭐 그런 거? 과학고 네, 이런 데 네. 그래서 다니셨어요? 그냥 뼛속까지 이공계인데 음. 그 제가 또 뭐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공학도 내지는 네. 공학 박사 이런 느낌이 아닌가 봐요. 네, 저희도.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학위를 할 때도 예. 그냥 연구만 하는 과학자는 되지 않고 뭐 가장 극단적인 건 칼세이건이죠. 그 이런 기술이나 이게 공대는 이거를 어디에 써먹을 수 있어야 연구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알려야 되고 실제 제품화해야 되고 이거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그게 되니까 사실 엄청 뿌듯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과물이 하고 있거든요. 이과가. 진짜 문과들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과물이. 정말. 그리고 이과물이 저희가 소부장을 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눈앞에 실물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실물이 없었으니까 야 되겠어? CNT 망했다던데 그 질문을 1000번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돼? 여기 실이 여기 있잖아요. 끊어보세요. 이거 지금 그래서 담배 태우십니까? 앞에서 태워보세요. 그럼 지나가면 미세먼지 뚝 떨어지는 거 눈앞에서 보여드리고 아하. 그러니까는 뭐라고 쪼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게 네. 매출. 그러니까 법제화 되겠어? 어.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아하. 네, 약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보내드립시다 이제 또 대단한 사업하셔야 대단한 되니까. 회사 어썸레이 네. 김세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과의 위대함. 네. 배웠고요. 이과는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네. 뭐가요? 겸손함이 겸손이 안 돼. 겸손함이 안 돼. 겸손함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저도 올해 그게 정말 초 힘듭니다. 투자유치 전까지만 해도 고개를 못 들고 다녔는데 지금 그 스트레스가 내려가서 대구 가서 퇴근하니까. 잠시 몸이 가볍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부상도 좀 다음에는 있고. 겸손함까지 좀 갖춰서. 네,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어썸레이의 김세훈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계속 이거 언더스탠딩 하랍니다. 뭐 다른 네. 기술 없고 그러니까요. 없고, 특허도 없고. 저는 그냥 예. 부지런히 열심히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인생에서나 이제 저런 걸 해보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